경진입니다. 경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비견이 진토 편인을 본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견이 편인 보는 경우는 두 가지죠. 경진과 경술. 경술도 마찬가지로 편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비견이 편인봤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써먹으면 좀 혼란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야 되겠고, 경금이 진토를 보게 되면은 진토에게 뿌리를 내리고 생을 받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경진쯤 되면은 다른데 인급이 없더라도 그렇게 약한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강약을 보는 게 아니라 심리 분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은 자꾸 자제를 합니다. 편인 들어오게 되면은 편인은 일단 신비 수용, 부정 수용, 그것이 편인이 갖는 특성이죠. 신비와 부정의 수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건 뭔 소린가? 신비한 것을 인정하면서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도 바라다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거죠. 말은 되는데 과연 그럴까? 말만 되는 거 가지고서 어떻게 다 믿겠는가? 말은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의심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 마술사의 결과도 다 믿게 됩니다. 말 되잖아요. 손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비둘기가 날아갑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아니라고 못하죠. 말 됩니다. 사실 그런가? 손으로 비둘기를 만들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되는데 과연 그럴까? 뭘 말이 안 되지만 봤으니까 신비하다는 거는 보지 않으면 못 믿는 게 신비한 거죠. 안 봐도 믿으면 신비한 겁니까? 나는 하루 밥 3그릇 먹어. 신비합니까? 안 신비하죠. 뭔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신비함을 믿는 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비한 것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심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아마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재성 같으면 어떨까요? 편재. 앞에서는 그 경인 같은 경우에 경인한테는 신비한 말하지 않습니다. 편인에게 말을 합니다. 경인은 아예 그쪽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시끄럽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말 듣는 소리 하지도 마라. 재성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건 통제할 수가 없죠. 영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눈앞에 통제를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경인과 경진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신비한 것과 의심하는 것, 그건 단지 의심이 아니고 신비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인의 요소는 항상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답이 뭡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은 바로 편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맞죠? 네 알아서 해라. 똑같은 사안을 놓고 같은 편인이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참 양면성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가. 양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흑백 논리로만 대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상당히 머리 아프게 되겠죠. 이런 논리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경진도 그러한 요소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벌써?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뭔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되면 너무 신기해요. 확인된 거는 신기합니다. 그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또 의심하는가? 나만 그런가? 남도 그런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편인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옆에 편인 하나 더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더 있으면은 머리가 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분은 인성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인성은 하나가 있어야지 인성이 두 개 있어버리면 입력 과다가 돼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명령자가 둘이 돼버리면 명령 받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죠. 대장도 하라 그러고 자기 상사도 하라 그러고 어떤 쪽에 서로 물론 답이 같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다를 경우에 그래서 이 편인이 또 다른 데 편인을 보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이미 논하기도 전에 가입표안을 쳐놔야 되겠네. 다음에 들어있는 것에 주시를 하겠습니다. 진 중에는 을, 개, 무가 되니까 개가 포함되어 있네요. 네, 개는 상관입니다. 을은 정제군요. 정제가 들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편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 좋다. 당연히 우주에는 인간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어. 또 다른 생물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생물체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든지 또는 이렇게 생겼든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될 것이야.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정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확인을 해봐라.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두뇌가 커진 이유는 뭐냐? 생각을 많이 하는 이 하드가 커서 그렇다. 그쪽은 지능이 발달된 생물체라서 그렇다. 이건 아직까지 미성숙 상태, 아메바 같은 상태군요. 미성숙한 생물체라 이렇다. 뭔가 이렇게 정제적으로 확실하게 좀 그 논증, 확증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진의 경우에 털털한 것 같지만 상당히 세밀합니다. 상당히 세심한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상관은 뭔가 남한테 보여줘야 되죠?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경진의 이 편인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상당히 좀 이질적인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토가 일찍 깔린 사람은 일단 복잡하다. 이것저것 고려할 게 너무 많아. 자, 토극수 해야 되고 또 목극토 하고 있고 얘는 뭐 이렇게 수생목 합니다만은 뭔가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진토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자기네끼리 합의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항상 편인이 와 신기하다 했으면은 신기했으면은 정제가 증명해봐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증명해봐. 그래서 또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신기하면 됐어요. 그냥 와 끝내주던데 나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 신기해. 와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 근데 한편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지? 남들도 나처럼 신기해할까? 남들이 내 말을 믿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냥 자료가 아니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또 불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착각인지도 몰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편인의 이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제의 영향도 작용한다. 특히 정제가 목극토니까 기본적으로 편인 자체를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 편인 자체가 요 속의 상관이나 정제를 보호하는 용도로서 쓰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보호막처럼. 그러면은 이건 주체가 아니고 주체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진토를 놓고서 물의 뿌리라고, 물의 고장지라고, 또 물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진토는 개수가 주체라는 얘기죠. 겉모습은 편인이지만 속은 상관이 주체가 되어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성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게 많다. 상관은 뭔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못합니다. 그 상관은 기본 본성 아닙니까? 공인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거나 먹고만 살면 되잖아. 정제가 말을 합니다. 뭐 먹고만 살면 되지 뭐 한 달에 한 300, 500 그래 500번 들어오면은 뭔 일이든 할만하지 뭘. 정제 생각입니다. 상관은 남들이라도 알아줘야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맛이 나겠어? 그 뭔 상관이야? 항상 실리적인 결론이니까. 아니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항상 뭔가 앞을 내다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이 상관과 정제는 마찰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편인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네. 왜냐면 편인은 조용히 있어야지 떠들면 안 됩니다. 기껏 떠들어봤자 정제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그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입장. 상관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아니면 정제가 영향을 받을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본다면은 경지는 겉보기에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쉽게 수용하는 것 같지만 실상 속으로는 냉정히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저울과 자가 있죠. 자질. 이런 것을 다 해봅니다. 어느 것이 더 남들에게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선택이 될 것인가. 상관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나의 어떤 그 우수함을 공포하고 싶은 그런 내면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경자와 비슷하죠. 경자와 경진에 있는 개는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편인 때문에 덜 나부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경자는 눈치 볼 게 없죠.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진되면 눈치를 봅니다. 편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기 때문에 남들은 잘 모릅니다. 그 속에 상관이 들어있는 것처럼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들어있는 상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암장된 지장간의 성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상관의 작용이 있으므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시작하자. 아무 일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편인 때문이 아니라 상관 때문이다. 이렇게 관찰을 한다면 경진에 대해서 별 무리 없는 그런 관찰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정제는 뭐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선택사항에서는 확실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확실한 마무리는 뭡니까? 안정된 거죠. 안정. 정제는 안정만 되면 됩니다. 기본 목적이. 안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안정된 것은 역시 직장이죠. 기본적으로 직장을 선호하게 되고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면서 남이 알아주면서 또 신비한 것도 포함되면 더 좋죠. 우주의 역사를 한번 밝혀보겠다? 좋죠, 그런 것도. 그럼 교수님이 되면 어떨까? 그것도 가능하죠. 상관이 극받았기 때문에 이게 식신화되어 있습니다. 식신화되어 있는 것은 뭔가 식신 쪽으로 국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뭔가 교육자로서 나가는 것도 좋겠다. 신비를 밝히는 교육자. 신비를 찾아서 그런 말 있죠. 신비를 찾아서는 경진일조가 찾아내는 큰 테마가 되겠습니다. 신비를 찾아서 한번 가보는 거죠. 과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추적하다 보면은 뭔가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죠. 이러한 성분들, 이것이 경진이라고 말한다면 참고로 경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술 중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술 중에는 정관, 또 뭡니까 이게 급자는 내버려 두죠. 신금은 크게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정화가 고려 대상이고 편인은 똑같으니까 상관이 들어있는 성분과 정관이 들어있는 성분은 차이가 많이 나죠. 또 다음도 순서를 기다려서 설명을 해드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진과 다른 점은 이런 점이 있겠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진이 좌우에 어떤 성분을 만나면은 그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다음 단계네요. 무엇보다도 여기는 인내심으로 버티라는 성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직장이되 자유직이 좋겠습니다. 적성이 자유직이라면은 마음에 들겠다. 마음대로 출근하는 거죠. 10시에 출근하든 저녁에 출근하든 상관없어. 내 맡은 일만 정확히 해주면 되잖아. 정제의 생각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 보수적인 상관은 직장 상사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서 놀든 잠을 자든 헛소리를 하든 오전 9시에 출근해라 이거죠.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런 데는 안 가. 그래서 뭔가 좀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정제와 상관 어차피 상관이니까 이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우선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스튜디오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연구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실이라기는 그렇지만 영업장이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해보자. 애초에 무토는 틀렸다고 말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뭐가 좋은가? 편인이 별로 반갑지 않을 때에는 재성이 좋습니다. 편인이 반가울 때에는 재성은 좀 곤란하겠죠. 이 사람에게 억압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신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네. 네, 우선순위를 식신에 두자. 상관은 암장돼 있고 식신이 튀어나오면 이 상관은 묻혀버리고 식신화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뭔가 남보다 한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할 수 있다면은 정제에 있으니까 편제가 좋겠네. 임수와 간목이 있다면 확실하게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통제를 할 수 있을 걸로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금은 항상 고려할 필요 없는 거로 제껴놓고, 인성은 이미 편인인데 정인 오면은 뭐 하겠어요? 신기할 게 없다. 이렇게 관찰하고, 전문가로서 식신이 좋은데 상관도 드러나면은 일찍 극받은 상관보다는 훨씬 더 낫겠네요. 드러난 상관이 있으면 써먹겠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내면적으로만 있던 상관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밖으로 활동하면서 일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제가 속에서도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화보다는 병화가 그래도 낫겠네. 왜 낫냐면은 이것이 보자. 세 번째로 줘야 되겠구나. 세 번째로 주고 병화는 네 번째로 생각을 해보자. 우선 편관 인내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래 되면 이제 그야말로 근무직이 되는 거죠. 근무, 직장에서 뭔가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경진 자체만 가지고 종교적인 요인으로는 보기는 어렵겠네요. 편인이라고는 하더라도 종교도 분석하고 의심할 겁니다. 과연 달마대사가 인도 종교에 맞는가 이런 거 찾아가야 되겠죠.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 믿을 수 없다. 신화는 진실인가 이런 거죠. 이런 타이틀의 매력을 느낍니다. 파헤쳐보고 싶은 거죠. 물론 믿고 싶은 겁니다. 믿고 싶은 건데 그것이 확실하게 해놓고서 믿자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물론 부정이 작용했으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해보고 정화, 정관도 과연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경진 자체는 겉으로는 보수적인데 속으로는 뭔가 좀 진취적입니다. 그래서 겉보기보다는 상당히 좀 발전적인 쪽으로 의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성향으로 관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천간에 관살이 들어와도 능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식상도 가능하겠네요.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은 크게 토나 금만 아니라면 뭘 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경진을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진에서 속기 쉬운 것은 경진하게 되면은 인성이 일지에 꽉 차 있으니까 상당히 신강해서 속에 들은 거는 소홀히 생각하고 그저 앞으로만 뚫고 나가서 그저 뭔가 길을 모색하는데 내재되어 있는 성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중요한 것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고급한 심리 분석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푹 담겨보는 이런 관점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진을 놓고 주위의 상황을 관찰해 봤습니다. 관찰해 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또 실제로는 어떤 자료를 놓고서 대입을 해볼 수 있을런지 사주를 찾아보도록 하죠. 신유가 있습니다. 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진이 되고 병술이 되는군요. 병술. 이렇게 되면은 이 경진은 어떻습니까? 상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관이 밖으로 나오면 화술이 능합니다.
상관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화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저도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화술이 능하다고 말하겠습니다. 편관, 복종성이 뛰어납니다. 이 상관과 이 편관이 서로 마찰하지 않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거죠. 편인, 의심이 많습니다. 또 속에 치밀합니다. 이미 앞에 설명드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은근한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의심이 많고 치밀하면서 신비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상당히 신비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인이 그걸 안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신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편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습니다. 이러한 성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얼른 떠오르시는지요? 직장에서 뭔가 외교적인 부분에 능하다면 외교가라고 말하면 되겠나요? 문제 있습니까? 외교가로 보는데? 쓰는 사람은 대충 써도 보는 사람은 또 뭔 글자가 저런가 하겠네. 외교가. 외교가라고 말하게 되면은 바깥일에 대해서 아주 수완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 사업하라고 그러면은 사업은 못 할 겁니다. 재성이 안 보이잖아요. 암장된 거 외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사업가요 하기보다는 당신은 외교가가 좋겠어. 혓바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무리가 없네요. 그리고 복종을 하는데 감정적 복종입니다. 얘는 강제라는 것이 의미가 되어 있죠. 이런 쪽으로 관찰해 본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제갈량의 사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갈량을 놓고 봤을 때 외교가가 맞나요? 아니라고 못하겠죠. 월간의 상관작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주군에 대해서 군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복종, 강제 복종, 충성이 되는 거죠.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이 심리 분석이 얼마나 허술하지 않은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죠? 또 신비한 걸 많이 알고 있죠? 무슨 음양 오행이나 주역, 기문둔갑 등등등 많습니다. 제관령에 연관된 것이. 치밀하죠? 빈틈이 없습니다. 어떤 데 치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기에 동남풍이 불 시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동남풍. 얼마나 치밀합니까? 정확하게 몇 시에 바람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은 신비주의를 하지만은 상당히 수리적인 신비에 아주 뛰어나다. 신비 수학이죠. 이걸 수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동양역학에는 상학과 수학이 있습니다. 상수 이렇게 말하죠. 숫자로서 대입하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제, 암장된 정제가 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암산. 그래가지고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됐습니다. 운이 도와주지 않아서 뜻을 못 이뤘다고 할 수도 있고 건강이 좀 나빴죠. 어쩐 일인지. 건강이 안 좋아서 늘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머리 좋고 건강이 약한 게 나은지 머리 나빠도 건강이 좋은 게 나은지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갈량의 사주라고 하니까 상당히 끌어다 붙일 목적이 되죠. 물론 이 사주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알려진 문헌상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 자료가 맞습니다. 경진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상관이 극받지 않았죠. 오히려 극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상관이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상관의 일. 이 상관이 뭔 일을 하느냐? 이 사주에서는 지금 편관을 극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이죠. 이 사람은 항상 말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데에 스릴을 느꼈겠구나. 엄청난 매력을 느꼈겠다.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이 사람만이 갖는 그 매력입니다. 이 사람의 적수는 누구였나요? 아시죠? 삼국지 한번 안 보고 사주공부 하십니까? 그러면 사주공부 좀 중단하시고 삼국지 한번 빌려다 보시고 나서 다시 하십시오.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은 그런 좋은 고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를, 그것도 상당히 뛰어난 상대를, 그냥 어설픈 상대는 생각도 안 합니다. 뛰어난 상대를
공격하는 데 매력을 느낍니다. 그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주유였습니다. 주유가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소년 천재죠. 그를 상대로서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 때 희열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만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상관은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성적이잖아요. 이렇게 탁 돼 있잖아요. 결국 주유가 명을 다했을 때 굉장히 애통했습니다. 그건 아마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그래도 겨룰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슬펐을 것이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잘 하시라고 좀 길게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신의 신사에다가 경진입니다. 돌덩어리만 가득하네요. 이름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갈밭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비급 천지입니다. 이거 도움이 안 되네요.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세모 쳐놨죠? 도움이 안 된다. 오로지 쓸 수 있는 것은 이 정화다. 순위는 다섯 번째 순이다. 정화가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치밀한 마음과 또 의심성이라든지 신비주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상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속에만 들어있고 정관에 드러났기 때문에 직장 적응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것도 합리적으로 인정받는 직장, 이런 것이 좋겠네요. 편관은 무조건 봉사하지만 여기는 합리성에 따라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이 그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앞부분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건 뭐 도움이 안 되는 성분들이라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에 포인트가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 어떻습니까? 새해 병술년에 병술년 같으면은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나요? 병화, 공부가 좀 되겠습니다. 뭔가 자기를 억압하고 좀 더 내면 성숙기를 거쳐서 좀 뭔가 좀 변동도 생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더욱더 진보하는 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화가 용신이니까. 용신이 맞나요? 예, 그렇게 괜찮겠죠? 그래 본다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 또 이제 열심히 살아보면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피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경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경수를 설명하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